언서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대표 이원영 교수님 모시고 우리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언서주 하니까 소주, 맥주 막 이런 거 생각나긴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촛불 광장이 있었죠. 광우병 네. 4대강 문제. 네. 그때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네. 기존의 그 언론 단체들은 또 민원연도 있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기자님들, 예. 옛날에 했던 반독재 투쟁, 민주화 투쟁을 하시는 기자님들 위주로 앉아 만들어진 단체가 있고, 민원연. 우리는 주로 시민들이 만든 네네네. 단체입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언서주 통해서 지금까지 조선일보와 싸우시는 그 조선일보와 싸우시는 큰 상징적인 단체가 우리 언서주이신데 뭐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또 상도 주시고 뭐 이러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2008년도에 발족된 이후로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그것도 펼쳐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가짜 뉴스가 워낙 횡행하니까 가짜 뉴스를 발굴해서 적발하고 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공모 작업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3월 달에는 조선일보 ABC 부수 조작 사건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검언 유착 해가지고 검사들이 수사 중 정보 유출하는 거. 김학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그걸 유출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들을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광고를 했는 그것도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언서주에서 하신 겁니까? 언서주에서 했습니다. 반년 동안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큰 일을 해 오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하여간 언론 하면 너무 지쳐 있어요. 우리 촛불 시민들은 도대체 이 언론 개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또 시민들이 원하고 여당도 원하고 심지어 저 국민의 제 입이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식 행사라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국진당도 언론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언론 개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언론은 헌법상의 집권기관은 아니지만은 속성상 권력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이 우리가 공적인 각 헌법기관들인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주고 방향을 정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기관이나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기관이 과거에는 군사 독재라든가 저희는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그게 권력기관이었네요. 권력기관이죠. 군사 독재라든가 뭐 강한 대통령 밑에서는 발언을 못했는데 지금 민주화 세상이 되니까 그때 행사하지 못했던 완전 권력이 지금은 이제 본 권력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힘을 더 발휘하고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게 호르몬이 흐르잖아요. 일단 자기가 권력을 쥐면은 그 남이 그 자기 걸 간섭 견제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검찰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검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들도 그랬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서 그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번 그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언론중재법이라기보다는 언론 피해자 구제법 이게 더 정확할 건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 이거는 지금 이 칼자루는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 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먼저 우리가 먼저. 왜냐하면은 그 언론이 주인공이 아닌데 언론은 그냥 중재자거든요. 말 그대로 속에 뉴스를 전달해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 보조자 역할인데 지금은 이제 언론이 주인공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칼자루를 뺏으려고 이렇게 힘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하는 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신다면 칼자루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그 소홀히 대정한 것 같지만 언론사들도 위기를 느끼는 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시민들도 권력이 커졌습니다. 대형 유튜버도 많이 나오고 양 목사님처럼 TV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전부 다 칼 한 자루씩, 총 한 자루씩 다 차고 있는 거죠. 네, SNS. 네, 네. 그래서 투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네.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같은 이 폐악질이 너무 심한데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시민들의 힘은 좀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선일보는 사실 유럽에 있었다면 벌써 폐간됐어야 될 신문입니다. 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역 언론들 전부 다 폐간됐고요. 그렇죠. 그 앞장선 언론인들 전부 다 사형당했습니다. 언론 먼저 예, 예. 사형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우리 앉아 그 조선일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행적을 보면은 네. 그 그냥 친일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완전히 선동하고 예. 아부하고 굴종하고 그 저기 일본식 그 일왕 시스템에다가 네, 네, 철저하게 부역을 했습니다. 예. 그냥 친일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 보고 계시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예, 예. 창피하니까 우리 문명국으로서 이제 더 이상 개를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감대 형성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창피한 이 언론을 우리가 계속 그대로 둬야 되냐 이제는 네, 네, 네. 폐간시킬 때가 됐다. 우리가 세계를 뻗어나가야 되는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행시하도록 두는 건 우리 체면의 말이 아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는 나름 이 조선일보에 대한 뭐 폐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네, 네. 번째는 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왕따 조선일보 시켜야 보는 된다. 사람은 예. 그 외국 언론 보는 사람은 외국 혹시 뭐 친일 외국 쪽 아니냐? 너 친일 일본에서 아니냐? 왔어? 그래서 왔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대표적인 예가 옥천인데요. 옥천은 조선일보 안 봅니다. 아, 충북 옥천. 충북 옥천.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해병대 전후에도 조선일보 안 봐요. 아, 그래요? 왜 안 보느냐 하니까 그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 언론이라는 거예요. 외국 아니, 언론. 무려 해병대 전후인데. 해병대 전후에도 안 봐. 그러니까 어. 이게 왕따 시키는 게 제일 일단 첫 번째고요. 네, 네, 네. 조선일보 본 사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 네, 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방상훈 사장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왜 구속시키냐면 그때 탈세했어요. 탈법. 예. 해가지고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오긴 했지만은 원리 원칙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원대학교 있지만은 네. 수원대학교의 그 등록금과 같은 그 학교 돈을 가지고 TV조선이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기타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시 뭐 돌려주고 소송이 지금 붙어가 있는데 수원대학교가 좀 시끄러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을 어긴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님 제발. 지금 ABC 그 부수 조작 사건으로 저희가 고발했어요. 네. 3월달에 고발했는데 이제 8월달에 이제 조사한대. 네, 네. 5개월 동안 검찰은 뭘 하고 있냐 이거. 그렇죠. 그 검찰도 같이 손을 봐야 된다. ABC 그 사건은 부수 조작 사건은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계란판 신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계란판. 맞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네. 세 번째는 이 국제적으로 수준 미달이다. 아, 국제적 우리가 지금 사람 일반인들 잘 모르고 이제 조선일보가 1939년도에 네. 히틀러 총통을 찬양한 보도가 있어요. 1939년 히틀러를 찬양한 보도가 있어요. 일점만 한 게 아니고. 네, 유럽에서 아직 그걸 잘 몰라.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해서 국제적으로 왕따시켜야 돼. 아, 외신이 조선일보를 보도하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문제 삼고 누구 외신 조선일보 찌라시 같은 신문을 왜 보도하느냐 우리가 따져야 돼요. 네, 그걸 네, 네. 국제적으로 네. 왕따시키는 거고. 조선일보는 그 유럽에서는 나치 찬양은 뭐 엄청난 범죄잖아요. 나치 찬양한 것도 있어. 그걸 사과도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홍보해야 된다. 네,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저 언론 권력이 세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습. 맞습니다. 방응모, 예. 방우영, 방일령, 방우영, 그다음에 방상우냐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이 예. 세습이 권력이 세습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 있습니다. 지들이 목사야 왜 이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뭐 따르니까 목사 괜찮지. 언론 권력에서 아이 목사들 세습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는데 세습을 해요. 네,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네. 완전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법을 해가지고 네. 신족의 주식을 상속하는 걸 제한해야 됩니다. 네. 제한해야지 이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법으로 친족이 주식을 상속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 국회에서 입법하면 돼요. 네. 입법해야 돼요. 민주당 언론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일보는 제2의 보신탕이다. 보신탕. 보신탕 더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범국민적 운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보신탕 먹지 말자. 딱 그렇게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대표로 적폐 언론의 대표로 조선일보를 먼저 뜨뜻하게 패야 된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말이죠.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땅값이라는 건 말이에요. 네. 현재 사용하는 지대를 미래에 받을 지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가 받는 거거든요. 네네. 언론에서 떠들면 미래 지대가 오를 것이라고 하면 땅값 바로 올라가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이 장난치면은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 맞아요. 부동산 적폐의 가장 원흉이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 네, 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검찰하고 언론이 우리 지금 주제처럼 검언 개혁을 너무 유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언 유착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검찰은 언론이 깔아놓은 멍석에 춤추는 망난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예. 2019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어떤 일이 했냐면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고 국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어요. 네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 그쵸. 국회도 국민이 뽑았지. 그쵸. 그거는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를 했어. 검찰총장이. 예. 제가 대통령 같으면 바로 목 날렸습니다. 근데 그걸 왜 의용부용 반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헌법 정신에 그렇게 하도록 그 헌법 정신을 위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두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두는 바람에 얕잡아 보인 거야. 네. 얕잡아 보이가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잘하신 부분도 정말 많으시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은 좀 또 뒤에 오시는 우리 개혁 진영의 후보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정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포털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 포털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털은 이제 두 개, 다음하고 네이버 두 개인데. 마이크? 다음하고 네이버 두 개인데 이거 네. 너무 독과점이야. 네네. 이게 지금 포털이 갖고 있는 영역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포털을 지금 만들 때가 됐어요. 네.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도 나오고 그다음에 외신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포털은 지금 알고리즘을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것도 바로잡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돼요. 네. 구조를 제3의 포털을 만들 때가 됐다. 네. 기술도 있고 역량도 있는데 네. 마음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우리 민중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마음 먹고 펀딩 해가지고 하면요 금방 만들어요. 네. 몇 달 안 걸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그 언론들의 횡포가 지금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막 그 가짜 뉴스 막 이런 거 막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가 볼 땐 불안해. 이 언론에 또 이게 좀 그 농간에 넘어가서 이게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기 해직 시절에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네. 한국 사람 똑똑하고 예. 젠틀하고 네. 되게 멋있다는 거야. 네.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똑똑한 게 촛불 혁명을 수백만씩 매주 나가 하면서 어떻게 사람 하나 안 다치고 그렇게 혁명을 이뤄냈냐 이거거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똑똑합니다. 지금 네. 기자들이 자기들이 뭐 천지를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똑바닥에서 다 알고 있어요. 천지분가 못하는 기자들 정신 차려라.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대선 제대로 할 겁니다. 제대로 될 예, 것이다. 예. 저도 그 생각은 있습니다. 크게 이길 것을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되지 않을까? 언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크게 이길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뭐 50% 60%도 나올 수 있는데 언론이 하도 농간을 부리니까. 근데 언론 그런 게 농간을 부릴수록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네. 네. 우리 오늘 교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역을 정말 해주시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좀 확신도 생기고 힘도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분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이제 뭐 몇 달만 고생하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더 시원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네.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뛰어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냥 인기가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니에요. 네네. 이게 여기서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인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네. 그 힘이 있을 것이고 전 세계 모범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